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인 면접, 수시 면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5 주요 대학 면접 일정입니다. 10월 26일 이대 연대, 외대, 성대, 10월 27일 이대, 외대, 10월 11일부터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대 학종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11월 21일부터 2일부터 23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면접이 일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이전 면접 실시 학교입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국외대입니다. 여기 계열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능 이후의 면접 일정은 서울대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2023부터 2024까지 주요 대학교의 논술 경쟁률을 알아보는데요. 가장 변화가 심한 게 성균관대학교가 101대 92점 대 1이었는데 또 많이 또 달라졌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서강대 94.58대 1이었는데 112.59대 1입니다. 이게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 전형의 경쟁률도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인 면접 유형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 평가 면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성 면접이 있고요. 네 번째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지원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학업 역량, 리더십,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다 묻게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 면접은 주로 전공과 학문적 지식 그리고 이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된 전공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들은 대부분 이공 계열과 자연 계열에서 자주 활용이 되겠습니다. 인성 면접은요,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도덕성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사항, 학교 생활에서 갈등 사항이나 그런 협업 같은 경험 같은 거를 보면서 인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상황 면접은 지원자가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대학교에서 그 상황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별 과제나 동아리 활동 중에 의견 충돌이 있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인 면접 평가 항목인데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겠죠.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 발전 가능성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학습 태도, 그리고 실무 학습 경험, 전공 관련 지식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은요, 이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평가합니다.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탐구 활동 이런 설명도 해야 되겠고요. 전공 지식과 연결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지원자가 질문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은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성과 태도인데요. 지원자의 성실성, 그리고 협동, 리더십, 도덕성, 그다음에 인성 같은 걸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 생활 중에 겪은 거, 경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걸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인 면접 준비 방법 첫 번째, 자기소개 준비죠. 가장 중요하죠. 1분 내로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
강점을 더 부각하고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전공에 이 학교에 열정이 크다 이런 것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지원한 이 대학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은요. 지원 동기는 자신의 해당 전공을 선택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특성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내 경험을 얼마든지 우리 대학을 통해서 펼칠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 저는 생명과학 실험을 하여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뭐 대학교의 실험 연구 프로그램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당연하죠. 기본입니다. 분석하시고요. 각 대학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 같은 거를 예상 질문으로 뽑으셔서 각 대학의 기출문제와 섞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 면접 필수 팁입니다. 첫 번째,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가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공식적인 투명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기출문제, 출제 의도,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논술 문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 정보, 문항, 자료, 출제 의도, 출제 근거, 그리고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걸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3월 달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팁을 드리면 다 프린트로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논술고사 직전에 꼭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대입 필수팁. 수험생의 말로 생각과 태도, 학업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평소 마인드 컨트롤, 자신감 있는 표현 같은 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미리 연습하셔서 그날 면접 당일날 당당한 자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학습의 양보다요, 어떤 팩트 중심으로 짧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출 꼭 보셔야 되고요. 올해는요, 뭐죠? 시사 이슈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의 면접 당연히 중요하죠. 모의 면접은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제는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면접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의 과세특 내용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가상 면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한다면 두세 명이서 면접관과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면접관 2명 내지 3명인데요. 면접 형태의 시간이나 공통 질문, 기출 문제 같은 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쉬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한 2-3 초간의 잠시 생각 후에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게 좋습니다. 쉬운 문제라고 해서 바로 답변하시다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질문, 다른 질문으로 이제 유도하셔서 저기 발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요. 최초 합이 아닌 학생 면접을 통해서 합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로 파악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 그 대학에서는 면접으로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상황의 대처 능력이 빠른 학생이 면접에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 고교 활동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주고 논리적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파악하는데요.
이거 앞섬에 말씀드렸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꼭 필수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면접 같은 경우는요. MMI 인적성 면접을 보는데요. 윤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상황 판단 그 비판적 의사소통까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전에 각 대학 홈피에는요. 불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면접 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입실 정보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고 그날 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이 면접 예상을 작성하시고요. 모의 면접 아까도 말씀드렸죠. 친구들과 3인 1조로 돼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많이 연습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내용을 핸드폰에 녹음해서 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신의 서류에서 40개나 50개 정도의 질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핵심 키워드 중심 답변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블라인드 면접 시 성명 그리고 학교 출신 성적 이런 거 언급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대회 수상 안 되죠. 교회 활동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학연수 안 됩니다. 이런 게 답변에 들어가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질문을 리마인드식으로 한 식으로 모르는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면 점수가 가감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다. 무응답은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안 됩니다. 질문을 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공손히 손을 들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인 면접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각 대학마다 가장 많은 질문이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자기 인식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자, 우리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동기가 뭐죠? 하는 질문이 또 많이 나오죠. 이거는 지원 동기와 학교 선택 이유, 그다음에 해당 학교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준비하시면 되고 본인의 학업 성취도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학교 생활을 묻는 거죠. 또 하나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리더십의 구체적 사항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 면접 자주 나오는 문항이죠. 진로 희망에서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 포부, 각오 많이 나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에 대한 심층 질문 들어가고요. 과세특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소양, 적성, 관심, 흥미입니다. 요즘은 또 독서가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독서 활동에서는 진로를 결정하게 될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사 이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가기 전에 꼭 시사 이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전공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동향, 사회적 화두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 면접 답변 요령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셔라. 또 하나, 긍정적인 태도와 문제 해결 방안을 강조. 단점을 말할 때도 단순히 자신의 약점만 언급하지 마시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어떤 계획을 했는지에 강점을 두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자신만의 색깔 드러내기.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도요, 답변이라도 자신만의 경험과 개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처. 자, 면접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비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접 당일날 태도입니다. 처음에 옷차림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복이 제일 학생다움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정장, 깔끔한 셔츠, 슬랙스를,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정도면 좋겠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캐주얼한 옷차림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바른 자세와 첫인사. 면접실에 들어가면요, 저도 면접관을 해봤지만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이 있고요. 또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리고 면접관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학과를 지원한 누구입니다 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침착하게 답변하기.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답변을 하려 하기보다는 잠깐 생각을 하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쉬운 질문도 한 2-3 초의 시간을 주고 잠깐 멈췄다가 답변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간결한 답변, 너무나 그 복잡한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신과 경험과 논리적으로 아주 간결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에 간결하게 가장 핵심 포인트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언어적 요소 관리. 자, 눈맞춤은요. 면접관과 적절한 눈맞춤 맞추는 거는요,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때나 질문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면접관과 소통하고 눈맞춤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 동작은, 저도 면접관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이렇게 떤다든가 다리를 꼰다든가 막 움직이는 학생이 많거든요. 근데 손 동작은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 잠깐 손을 드는 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또한 미소와 표정,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미소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친구 상당히 여유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이런 반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표정하거나 경직된 얼굴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인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될 겁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수준 높은 입시 정보를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